학교협동조합 전문 강사 교육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디자인 싱킹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디자이너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론을 디자인 싱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들을 관찰하고 공감하여 그들의 숨겨진 니즈를 발견하고 최적의 임팩트를 창조하는 혁신 방법론을 디자인 싱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지하철에 임산부 스티커 기억나시나요? 보시는 것처럼 최초에는 제일 위에 있는 이 검은색 스티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이 인식을 하지 못해서 제일 위에 큰 이제 스티커가 붙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바닥에 붙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사례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뉴질랜드에서 자전거 업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자전거가 파손됐다라는 컴플레인입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냐? 바로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대충 자전거를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행동을 좀 바꿀 수 있을까? 그때 이들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박스에다가 TV 이미지를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택배하시는 분들은 이게 마치 TV라고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조심스럽게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국내 사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역 중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무단 횡단으로 사고가 많이 당하는 지역이 바로 이 남양주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에서는 늘 포스터나 현수막 그런 걸 많이 붙여놓는데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고민을 했던 한 순경 분께서 어르신들에게 여쭤봤대요. 아니, 어르신 왜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시나요? 이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는데 너무 다리가 아파. 그래서 막 무단횡단을 하는 거야. 그때 이 질문에 답을 얻고 그 순경 분께서는 만약에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좀 무단횡단을 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장수 의자라는 걸 만들고 실질적으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앉으시면서 또 신호를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일반 쓰레기통과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통 사이에 뭐가 있냐면 정수기통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대부분 우리가 음료를 마시고 그냥 음료 있는 상태로 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액체를 여기에 버리고 재활용을 해라. 저는 이게 너무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고요. 이 디자인 싱킹은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눠집니다. 지금부터 한번 세 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인데요. 이 문제를 잘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바로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죠. 공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 관찰을 잘 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부터 한번 활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저는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지금 카메라 앵글이 있네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동그란 모양이 있나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네모로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지금 액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좀 어렵습니다. 세모 어디 있을까요? 저는 다행히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늘 있었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한 남학생이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앞에 여학생이 안절부절 못해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유심히 관찰하니까 시간이 궁금해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시간을 보고 싶으면 우리가 시계를 보면 되죠. 그런데 계속 보니까 그래도 시계를 못 봅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보니까 그 여학생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측은지심으로 대부분 끝나는데 이 남자에게는
기업가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계를 만들면 어떨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성에게 가서 시계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시계를 만드는데요. 바로 브래들리 타임피스라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 구슬이 있는데요. 360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분이 되고요. 테두리에 있는 구슬은 360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가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지는 그런 시계입니다. 기존에도 점자 시계가 있죠.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이 그 점자 시계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점자 시계를 참으로써 내가 굳이 시각장애인인 것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시각장애인들도 예쁘고 멋진 시계를 차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누군가 그리고 그 고객들의 관점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공감을 잘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요. 질문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고요. 좋은 질문과 좋지 못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딱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주 멋진 이 슈퍼카가 있는데 이걸 보면 뭔가 불편하죠. 어떤 게 불편하신가요? 내 차가 아니라서 불편하신가요? 주차 공간을 두 곳을 사용해서 아마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러면 어떨까요? 막 전화를 막 해야겠죠?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앞에 전화를 하려고 딱 보니까 지금 보이시나요? 이런 쪽지가 있습니다. 이 차는 주차 공간 2대의 이용료를 지불했습니다. 반전이 있죠. 우리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있으면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뭐다? 맞습니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중학생 친구들이 이제 창업대회를 나가려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학교 온 선생님께서 애들아, 아이템을 발견하기보다는 우리 학교에 어떤 문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관찰을 해보자. 그래서 학생들이 관찰을 해요. 그때 이 친구들이 딱 보였던 게 뭐냐면 잔반이었어요.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죠. 그래서 많이 받고 또 많이 버려요. 그만큼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리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학창시절에 급식 받을 때 가장 많이 하신 이야기가 어떤 겁니까? 당연히 맛있는 거 나오면 많이 주세요. 혹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게 나오면 조금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많고 적음. 이게 사람들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쵸, 다르죠. 여기에서 이 학생들이 그렇구나. 만약에 이 급식판에 기준이 있다면 잔반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막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기준, 많고 적음은 어떤 것인가요? 그래서 그런 질문과 답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무지개 식판이라는 걸 만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판에 빗금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줘, 보통 줘, 많이 줘. 조금 줘, 보통 줘, 많이 줘.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70% 정도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그들의 관점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공감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경청을 잘 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래에 숫자들을 한번 맞춰보실 텐데요. 첫 번째 숫자 뭘로 보이시나요? 네, 아마 74, 71 이렇게 보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숫자는요. 저는 12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좀 어려운데요. 저는 6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뭘로 보이나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2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42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게 이 생명 이상자 진단을 하는 그런 진단표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시에 이런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내가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이 지하철 노선표가 잘 안 보인다. 실제로 그분은 생명 이상자거든요. 생명 이상자 분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하철 노선표가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경각심을 이제 가진 서울시에서 그러면 우리 이 생명 이상자들을 위한
지하철 노선표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100명의 원탁 토론회를 구성합니다. 40명의 생명 이상자, 그리고 40명의 디자이너, 그리고 20명의 공무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제일 중요한 건 생명 이상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4가지의 핵심 기능을 도출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직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데 한번 곡선으로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이 생명 이상자분들이 가장 실수를 하시는 곳이 2호선과 7호선이래요. 왜냐? 색상이 비슷해서. 그래서 색상에 대비를 좀 더 주자. 세 번째로는 외곽선을 둠으로써 구체적으로 환승해야 될 곳을 알려주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기존에는 색깔로만 이렇게 2호선, 3호선, 4호선을 구분했다면 그 안에 숫자까지 넣어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지하철 노선표가 최근에 나온 생명 이상자 지하철 노선표입니다. 만약에 공무원분들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속도는 가장 빨랐겠죠? 하지만 소위 말해서 탁상 공론일 확률이 높았을 것 같고요. 디자이너들끼리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예쁘긴 했겠지만 실효성이 떨어졌겠죠. 결국에는 이 실제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 즉 생명 이상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공감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관점에서 질문하고 그리고 경청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디자인 싱킹 2단계는 해결안을 도출하는 단계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연결만 잘 해도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미국에서 한창 뜨고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뭘로 보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뭔가 전동 스쿠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캐리어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바로 전동 스쿠터와 캐리어를 합친 모도백이라는 캐리어예요. 이거는 실제로 공항에서 타고 다니는 그런 캐리어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처럼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하면 막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리고 금방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잘만 연결하면 좀 더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을 더하거나 빼는 그런 연결법을 스캠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는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론으로 오늘은 스캠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캠퍼는 더하거나 빼는 그런 특징들의 앞 단어만 따서 낸 도출법인데요. 하나씩 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기존의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보면 어떨까? 즉, 대체의 그런 연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팥빙수 하면 전통적으로 팥과 그리고 미숫가루 이거죠. 이 팥과 미숫가루를 대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맞습니다. 설빙이라는 브랜드죠. 거기는 과일을 통째로 위에 올림으로써 좀 더 맛이 있는 그런 빙수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다른 특성을 결합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연결법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파오라는 브랜드는 참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짱구랑도 같이 이 결합을 잘하는 것 같고 혹은 해리포터 그리고 자동차도 참 그런 부분에서 결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벤져스 그런 에디션으로 결합을 한 케이스도 있죠. 다음으로는 완전히 다른 목적이나 조건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인데요. 제가 갖고 온 이 사례 중에 이거 참 재밌더라고요. 그 오리발처럼 요즘에는 손에도 이렇게 개구리 이런 뭐 물갈기 같은 것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차고 하면 진짜 수영을 잘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페보라라는 쌀통이 있는데요. 이 하루치의 쌀통을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와인바라는 고급스러움을 이제 적용해서 한 번 밥을 먹더라도 고급스럽게 먹어라라는 그런 고객 경험을 주기 위한 그런 아이템도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기존의 형태를 크게 혹은 작게 변형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홍대에는요, 이제 쓰레기가 많이 있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라고 싶어서 작은 청소부 아저씨라는 스티커를 곳곳에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저쪽에 버려주세요라는 그런 경각심을 준 스티커도 있고요. 석촌호수에 막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러버럭 같은 거 관광의 상품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인데요. 소방호스를 가지고 만든 소방 가방도 있고요. 혹은 전구로 음료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능을 제거해 보면 어떨까? 우리가 발목 양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에어팟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뒤 혹은 위아래로 뒤집거나 재배열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질문에서 나온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꾸로 먹는 수박바 혹은 얼려 먹는 요구르트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다양한 더하거나 빼는 그런 질문으로 만든 그런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디자인 싱킹 3단계 마지막으로 솔루션 전달하기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단순히 아이디어, 추상적인 아이디어에서 끝나기보다는요,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게 검증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요, 3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 테스트 지표를 만들자. 정량적인 지표, 정성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실제로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테스트를 할 것인지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그걸 통해서 받은 피드백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에 반영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이 있을 텐데요. 낮은 수준은 단순히 우리가 구글이나 혹은 카톡을 통해서 설문을 한다거나, 혹은 높은 수준으로는 MVP 최소 요건 제품을 만든다거나, 혹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우리가 고객들에게 검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디자인 싱킹 3단계를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첫째, 문제점을 공감하자. 둘째, 해결책을 도출하자. 셋째, 솔루션을 전달하자 였습니다. 문제점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면 좋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관찰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경청을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루션을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MVP, 즉 최소 요건 제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관찰, 질문,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퍼실리테이션을 쓰면 좋을까요?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MVP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은 스스로 깨면 새가 되지만 누군가에 의해 깨지면 후라이가 된다. 참 와닿는 그런 명언이죠.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 주도성이 오늘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협동조합 전문 강사 여러분들도 단순히 말로 그리고 설명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생각들 그리고 태도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